자, 우리 개념 7강으로 갑시다. 자, 개념. 자, 7강. 자, 유명합니다. 자, 사랑, 손님과, 자, 어머니라고 하는 주요섭의 소설인데, 일단 요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요 당시 시대상을 좀 알 필요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걸쳐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요 작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가치관의 갈등이야. 자, 가치관의 갈등인데 이렇게 볼까요? 자, 봉건적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친구랑 자, 근대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적 갈등을 하진 않아요. 자,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보면 요 봉건적 가치관의 대표격인 인물이 어머니야, 어머니. 자, 어머니고, 자, 근대적 가치관에 있는 사람이, 자, 어머니의 이제 남자 형제죠? 자, 외삼촌입니다. 그러면은, 자, 외삼촌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려면, 만약에 어머니가 서술자였다면 외삼촌이라는 호칭을 안 썼겠지. 그지? 자기 동생이라고 하거나 오빠라고 했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딸, 자, 그 오키라고 하는 여자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이게 어떤 갈등 관계를 다루냐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가치관 갈등은 여기서 일어나요. 자, 그럼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 자, 여기서 핵심은 자, 재가의 문제입니다. 재가. 자, 그리고 남녀 간의 유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인물 관계도는 어머니가 있고 외삼촌이 있고, 자, 또 중요 인물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사랑 손님이라고 그래요. 오키 입장에서는 자, 아저씨가 되는 인물인데, 자,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외삼촌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자, 이 어머니가 오키란 딸이 있으면은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오키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남편의 친구야. 자, 근데 이제 이 사랑 손님이 왜 오게 되냐면 어머니가 있는 지역에 이 아저씨가 자,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온 거야.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이제 지낼 때가 또 마땅치 않고 자, 예전 친구 그리고 이제 외삼촌을 통해서 이제 이 어머니네 사랑방에 하숙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원래 이제 이 사랑 손님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게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지내야 되는 곳인데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임시로 그 방을 쓰고 계시는데 자, 이 사이에 항상 금지된 은 아니에요. 사실 금지된 건 아닌데 자, 누구랑 누가 어머니와 아저씨가 자,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서로 호감은 가지는데 계속 내적 갈등을 해. 어머니가 이 아저씨 좀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다가 딸을 생각하니까 안 돼라고 해. 왜? 그때 당시에 이 봉건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재가는 엄격히 금지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풀렸어. 법적으로는 풀렸는데 자, 아직도 이제 법적으로는 풀렸지만 이제 남편이 아무리 죽었다 해도 한 남편만 섬겨야지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재가를 한다 그런 소문이 돈다라고 하면은 환양년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이제 함부로 이제 연애를 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 그것 때문에 심각한 내적 갈등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아저씨도 그걸 알겠지. 응? 손가락질이 두려운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도 좀 이쁘신데 라고 이제 계속 호감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그 사이에 이제 미묘한 사랑 이야기가 자,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메인입니다. 자, 근데 외삼촌은 어머니랑 완전 반대라서 여자가 이제 뭐 재가도 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다 풀려 있고 한데 그런 가치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심점에 있는 이제 자, 오키라고 하는 아이가 중요한데 자, 이 오키가 이 작품의 서술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호칭은 나라는 호칭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점상 나라는 호칭이 있으니까 1인칭 소설이겠지. 자, 우리 1인칭은 주인공이 있고 관찰자가 있을 텐데 여기서의 메인은 오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야. 얘가 6살이야, 6살. 자, 만 6세든 어쨌든 자, 이 오키의 눈으로 본 아저씨와 어머니의 사랑은 자, 아이가 본 것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사랑 좀 다르게 보일 거라고. 자, 그래서 이 오키가 눈치 없는 짓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선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1인칭 자,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생기는 묘미가 하나 있어. 자, 이 오키가 아까 6살 난 어린 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오키와 같은 서술자를 뭐라고 하냐면 적어줄까요? 자,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른들의 일을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서 자, 그 미묘한 감정선과 불완전성에서 재미를 준다고. 응? 자, 눈치 없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면서 독자는 알지. 얘네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응?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되게 이제 심각한 표정을 지어. 막 이렇게. 고백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인데 오키가 그걸 보고 화난 줄 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자, 미묘한 감정선을 이제 이 어린아이를 통해 더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풀 버전도 되게 재밌어요. 자, 어렵지 않고 자, 뭐 크게 문제 없는 소설이기 때문에 자,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 봅시다. 자, 나는 그 아저씨가라고 합니다. 나의 동그라미 치고 자, 이게 오키죠. 자,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아저씨 동그라미 치고 자, 요 친구입니다. 자, 아버지 옛 친구. 자,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자,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자,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자,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동그라미. 자, 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자,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됐대요. 자, 또 우리 큰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자, 이 아저씨 이제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자,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자, 또 우리도 그 아저씨에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의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자,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내가 사랑에 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줍니다. 또 가끔 사탕도 주고요. 자,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서야 점심을 잡수어요. 자,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뭐라 그래.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라고 하니까 삶은 달걀을 좋아하는데 자, 그때부터 아저씨가 삶은 달걀을 계속 준다고. 자, 그러면은 오키는 이 아저씨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냐? 자, 굉장한 호감으로 다가오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아저씨가 애를 좋아해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아니야. 이미지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라고. 사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 썩어 빠진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아니고 이제 오키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있겠죠, 당연히. 어린 애기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살갑게 구니까. 자, 그래서 더 잘해주는 것도 있는데, 자, 사실은 그 기저에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또 깔려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봐봐. 자,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오라고 이제 나도 자 물으니까 한참이나 빙그레 웃다가 삶은 달걀이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진짜로 좋아할 수도 있고 맞장구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손뼉을 깔짝깔짝 치고 자, 나와갔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때? 자, 오케이 가서 뭐라고 하겠냐? 엄마, 나 삶은 달걀 좋아하는데 아저씨도 삶은 달걀 좋아한대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상부터는 뭐가 올라와? 밥상에 삶은 달걀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대놓고 얘기하면은 뭐야? 아저씨 입장에서는 오키가 내 마음을 전달한 큐피드가 돼버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직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막아요. 자, 그래서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마라 라고 그러시지요. 자, 그래도 나는 한번 마음을 먹은 다음에 꼭 그대로 하고야마는 성미지요. 자, 그래 앞마당으로 뛰어들어서 어머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라고 소리를 질렀어. 자, 하니까 떠들지 마라 라고 눈을 흘기십니다. 자,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자, 달걀 장수 놓친 데가 오면 한 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서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을에 나도 한 알씩 준대. 10알을 사면 삶은 달걀을 아저씨 9알 주고 이제 오키한테 한 알 준단 말이야. 자, 의도가 있죠. 자, 그뿐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죠. 자,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고 많은 외삼촌은 가끔 툴툴한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여기 밑줄. 아니야. 모르는 거야. 이 어른들의 심리나 어른들의 표정을 읽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 표정이 그럴 수 있겠지. 그냥 이제 좀 찡그리고 다니는 건데, 자, 그게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아닌 거라고. 자, 아니 그것보다 아저씨 상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랬겠죠. 하면서 어머니와 삼촌이 말다툼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디 볼 일 있는 날은 반드시 끼니 때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툴툴하겠지요. 이게 자 그런 거야. 이 일 때문에 자기가 귀찮아지니까 그게 싫을 수 있는데, 자, 속된 의미는 뭐냐면 외삼촌이 이런 얘기를 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녀간에 내외를 하고 그러냐. 자, 결국은 중간에 굳이 외삼촌을 낄 필요가 있나?
없다고. 응? 자, 달걀을 내가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직접 가서 줘도 돼. 근데 그러지 못하겠으니까 외삼촌을 매개로 계속 왔다 갔다 심부름 시키는 거라고. 그게 짜증이 났던 겁니다. 아저씨가 싫은 게 아니고. 응? 자, 그러고 어머니는 자, 그러니 어쩌겠니? 자,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여기 밑줄. 자, 사랑 출입. 자, 이게 뭐야? 남자 어른이 거처하는 방은 함부로 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봉건적인 가치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님이 상 좀 들고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응?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자, 중략 아래. 자, 오키야 하고 또 물으십니다. 오키는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 엄마는 늙어서 꼬부랑 할미가 되어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가 유치원 졸업하고 또 소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오키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응, 오키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나? 이만큼이라고 한대. 자, 얼만큼? 그만큼. 자, 언제나 오키는 엄마를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되고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울까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짝짝 벌렸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되게 귀엽겠죠? 자, 그러면서 울지 않았대. 자, 그리고 결심을 해요. 요 장면이 작품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 밑줄 쳐봐. 자, 응,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 자, 기본적으로 이 어머니가 자, 내적 갈등을 해요. 자, 이 내적 갈등이 어디 사이에서 하냐면, 자, 물론 오키는 그대로 데려가요. 자, 근데 데려간 채로 아저씨랑 새로운 사랑을 할지, 아니면 오키만 바라볼지, 이건 순전히 누구를 위한 거야. 오키가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결국, 자, 이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간 거야? 나는, 자, 오키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와의 관계를 이제금 끊어내려는 시도를 할 거야. 자,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은 자,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하나면 그만이야. 자, 그렇지 오키야? 하고 자, 내가 숨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자,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 주었습니다. 댕기도 새 댕기를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 것을 꺼내 입혀줬습니다. 라고 자, 어디가? 라고 물으니까 아니 라고 하고 자,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새로 달인 하얀 손수건을 자, 여기 하얀 손수건에 네모쳐 볼래? 자,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자, 하얀 손수건은 자, 그냥 손수건이 아니고요. 자, 이 손수건에다가 자, 안에 자, 이렇게 편지를 싸서 감싼단 말이야. 자, 요걸 누구한테? 이렇게 말끔하게 이제 차려입힌 오키를 매개로 자, 큐피드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 편지를 좀 전해다오라고 아저씨한테 보낸다고. 자, 그래서 밑에 자,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자,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와. 이내 와. 응응 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굳이 손수건으로 감싼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키가 중간에 뜯어보지 말라고. 이게 편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손수건 드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고지고대로 말 잘 들어주는 요 어린 딸이라면 손수건 상태 그대로 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하얀 손수건보다는 자, 그 안에 있는 편지가 되게 중요하겠지. 그럼 이 편지는 자, 결국 뭐다? 자, 어머니의 자,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인데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어머니는 오키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자,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거절이겠지, 거절. 자, 거절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한테 줬습니다. 착하죠? 자,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자,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다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졌어요. 왜? 나 방금 차였거든. 그죠? 자, 그래서 그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봤더군요. 자, 그 다음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왔죠. 자,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라고 합니다. 자, 주요 소재 두 번째 풍금이 있어요. 자, 풍금. 요즘은 잘 볼 수가 없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걸 옛날에 오르간이라고 불렀다고. 오르간. 그 초등학교에 보통 있는데 너네 혹시 알아? 학교 그 초등학교 쌤 요 오르간 연주해 주신 적이 있어요? 피아노인데
막 멜로디언처럼 이렇게 밟아서 펌핑을 해줘야 음이 나는 작은 간이 피아노 같은 게 있어. 자, 그게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있는데, 자, 이 풍금이 알려주는 소재적 의미는 뭐냐면, 자, 이 풍금은 아버지에 대한 자, 기억과 관련된 소재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전문 기준에서는 뭐 아버지 사진도 있고 그러고 옷도 있고 그래요. 옷도 있고 그런데 자,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이 풍금을 열어서 연주도 하고 닫았다가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왔을 때는 풍금 연주를 잠깐 덮어두고 하지 않아. 자, 근데 이 마음을 딱 먹었으니까 다시 풍금 생각을 하죠. 그래서 풍금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여기 밑줄 풍금을 타십니다. 자, 그럼 이 풍금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간직한 채로 자, 미련을 버린다는 거지. 누구에 대한? 이 아저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풍금을 다시 연주를 해요. 자, 무슨 곡조인지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라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끝났잖아. 아저씨가 거절당했잖아. 그러면은 하숙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이야. 그래서 이제 하숙을 그만두고 떠나죠. 떠나는데 떠나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기차가 뿌 하고 지나갈 때 대놓고 배웅은 안 하고 저기 멀리서 이제 오키 데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잠깐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 요거는 이제 남녀 간의 그런 미묘한 사랑 관계와 자, 봉건적과 근대적 가치관의 충돌. 자, 이게 뭐 인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자, 그로 인한 내적 갈등 이후에 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저씨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이긴 그런 소설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자, 요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없는 또는 뭐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술자죠. 자, 요 서술자의 기능은 어른들의 사랑을 순수한 시선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소설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